만약에 돌아가신 국가 영웅을 그냥 동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AI로 되살린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대한민국 정부가 지금 바로 그런 엄청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시죠.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모든 것이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지금, 이 새로운 세대에게 어떻게 역사를 피부에 와닿게 생생하게 느끼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이 거대한 프로젝트가 해결하려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지금 우리가 어떤 문제에 직면해 있는지 보고요. 그 다음 AI를 활용한 해결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실행할 건지, 또 여기에 따르는 위험은 없는지,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이 꿈꾸는 궁극적인 비전까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그 미래 기술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잠깐만요.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기술이 필요하게 됐을까? 그 배경부터 한번 살펴보는 거죠. 이 데이터 보세요.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보온이라는 단어가 소셜미디어에서 언급되는 걸 보면요. 6월, 그러니까 호국 보온의 달에만 잠깐 반짝하고 관심이 폭발했다가 나머지 기간에는 거의 보이지가 않아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우리 일상 속에 녹아든 가치가 아니라 그냥 1년에 한 번 하는 이벤트처럼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 방식, 신문이나 TV 같은 이런 레거시 미디어로는 이제 한계가 명확한 겁니다. 이건 뭐 거의 일방통행이잖아요. 하지만 지금 젊은 세대들은 어디에 있죠? 서로 이야기하고 직접 참여하고 심지어는 자기가 직접 콘텐츠를 만드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단 말입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근본적인 단절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계획이 겨냥하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바로 MZ세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인구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세대죠. 이들은요, 그냥 앉아서 콘텐츠를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경험하려는 말 그대로 디지털 네이티브예요. 바로 이 지점이 모든 전략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점을 알았으니 이제 해결책으로 넘어가야겠죠? 그래서 정부가 내놓은 아주 야심찬 해답이 바로 이겁니다. 인공지능, AI, 디지털 휴먼. 자, 디지털 휴먼.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AI를 심장으로 가진 아바타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그냥 그림이 아니라 우리랑 대화도 하고 상호작용하고 심지어 감정까지 표현하면서 이 디지털 세상과 현실을 이어주는 그런 가상의 존재인 거죠. 정부 보고서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AI 디지털 휴먼은 미래 세대의 관심을 끌 수 있으며 국민 통합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와, 이건 그냥 기술 도입을 넘어서 사회 통합의 도구로까지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정말 대담한 비전이죠. 근데 말이죠. 이런 AI 영웅들을 그것도 군단이라고 할 만큼 많이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그 모든 계획의 중심에는 바로 이 디지털 휴먼 플랫폼이라는 마스터 플랜이 있습니다. 이 제작 과정이 좀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사실 몇 단계로 나눠보면 간단합니다. 자, 첫 번째, 한 영혼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싹 긁어 모읍니다. 사진, 기록, 목소리 데이터까지 전부요. 두 번째, 이걸로 3D 모델을 만들고 목소리를 입히죠. 세 번째, 이게 핵심인데 AI한테 그 인물의 삶과 성격, 지식 같은 걸 전부 학습시키는 거예요. 딥러닝이죠. 네 번째, 이걸 바탕으로 사람들이 체험할 컨텐츠를 만들고 마지막으로 이 플랫폼을 통해서 박물관이든 웹사이트든 어디에나 착 하고 배포하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이 플랫폼을 정부 혼자서 다 만들고 운영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건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 같은 거예요. 보세요. 정부는 전체적인 판을 깔고 규칙을 만드는 소유자 역할을 하고요. 그럼 박물관이나 학교 아니면 저 같은 컨텐츠 제작자들이 이 플랫폼에 있는 자산을 가지고 새로운 경험을 만들어내는 제작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우리 같은 대중, 특히 학생들이 이 디지털 영웅들을 만나고 배우는 소비자가 되는 거고요. 다 같이 참여하는 구조인 셈이죠. 자, 물론 이렇게 장밋빛 미래만 있는 건 아닙니다. 디지털 유령을 만드는 일이 그렇게 순탄하기만 할까요? 근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건 정부 보고서 자체에서 이 프로젝트의 잠재적인 위험, 그러니까 실패 가능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성공과 실패, 그 갈림길에 놓인 요인들이 바로 이겁니다. 한쪽에는 성공 요인 있죠. 얼마나 진짜 같은지, 사람들이 얼마나 관심을 가질지, 그리고 정보가 얼마나 정확한지. 반면에 다른 한쪽에는 실패 요인이 도사리고 있어요.
만드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거나 기술이 아직 어설퍼서 움직임이나 대화가 부자연스럽거나 아니면 애초에 데이터가 부족해서 엉뚱한 인물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최악은 윤리적인 문제, 그러니까 역사적 인물을 왜곡하거나 오용하는 경우겠죠. 이 줄타기를 잘 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위험이라는 게 그냥 막연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걸 아주 뼈아프게 보여주는 실제 사례가 있어요. 바로 무아인 사건입니다. 무아인이 뭐냐면요. 유명 패션 플랫폼이 자사 브랜드를 홍보하려고 만든 디지털 휴먼이었어요. 실제 배우 유한 씨를 모델로 했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실제 인물이었던 유한 씨가 엄청난 마약 스캔들에 휘말리게 됩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회사는 무아인과 관련된 모든 캠페인, 모든 컨텐츠를 그냥 다 폐기해야만 했어요. 이게 뭘 보여주겠어요? 살아있는 사람을 기반으로 디지털 캐릭터를 만드는 게 얼마나 큰 리스크를 안고 있는지 이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이번 국가 프로젝트가 이미 고인이 된 역사 속 인물에 집중하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안전하니까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기술과 계획이 꿈꾸는 궁극적인 비전, 바로 K-디지털 헤리티지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결국 이 프로젝트가 그리는 큰 그림은 단순히 신기한 기술을 보여주려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큰 꿈을 꾸고 있어요. 젊은 세대에게 우리 역사를 제대로 알려줘서 국가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이걸 또 하나의 새로운 문화자산 K-디지털 헤리티지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서 K-팝처럼 세계로 뻗어나가게 하고요. 그리고 딱딱하게 멈춰있는 기념관들을 살아 숨쉬는 교육의 장으로 바꾸고 궁극적으로는 이 공유된 역사를 통해서 세대 간의 갈등까지도 풀어보겠다는 정말 어마어마한 비전인 셈이죠. 자,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과연 이 디지털로 부활한 영웅들, 이 디지털 유형들이 정말로 흩어진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국가 통합까지 이뤄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저 서서히 사라져가는 과거를 붙잡으려는 첨단 기술이 만들어낸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게 될까요?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